문영전이라는 작품은 148쪽에 있습니다. 요것은 좀 여기 지금 지문에 있는 내용은 여기 일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면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유영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이 선비가 수성궁이라는 궁터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듭니다. 그래서 꿈을 꿔요. 유영이 꿈에서 이 사람, 운영가 또 한 명 더 누구? 운영가 김진사를 만납니다. 여기서 김진사 나와있나? 잠깐만. 김진사. 근데 운영 김사가 꿈 아닙니다. 유행하게 자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여기서 운영과 김진사의 애절한 사랑, 알죠? 요 사랑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걸 다 듣고 유영이 꿈을 깹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뭡니까? 유영가 그래서 이 운영 김진사가 다시 이제 이야기 다 듣고 이제 꿈을 깨서 이 둘과의 어떤 이별, 그래서 꿈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꿈에서 깨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그래서 요거 두 개는요 뭐냐면 혹시 액자 구조가 그러면 액자 구조 소설 이야기 구조 중에서 뭐냐면 액자가 어디 생겼노? 이렇게 생겼죠, 맞죠? 이게 액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에 이야기가 있고 이건 내화입니다. 내화 알죠? 또 바깥에 외화 바깥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똑같잖아. 만약 쌤이 지금 얘한테 쌤이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만 사건 하나의 또 이야기잖아. 그럼 내화고 지금 얘하고 나하고 이 둘이가 하는 것은 외화죠. 이런 구조의 이야기가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주인공이 처음에 어른이 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갑자기 뭡니까? 어떤 사건을 겪고 옛날에 참 이런 게 있었다면서 갑자기 과거 뿅 가서 또 그 사건이 쫙 펼쳐지면서 그게 보통의 기본적인 액자 구성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가 내화입니까? 운영과 김사가 자신들의 과거의 상황 이야기를 하지. 이게 내화 알죠?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건 다 외화죠. 요거를 그냥 필기로 생각하세요. 이게 이 작품 전체 구성입니다. 필기 이해됩니까? 이런 이야기,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과거랑 지금이랑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냥 한번 이야기하면 쭉 하고 끝나고 다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면 유영이 그렇군요. 그래서 꿈에서 좀 대화하다가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 과거를 그 얘기를 하다가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알려줘. 과거에서 들어가지 않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지금 얘한테 내 과거 갈 때 우리 내 과거에서 들어가 볼래? 뿅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 그건 너무 맞죠. 진짜 막 만화 같은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 분은 1인칭 주인공이죠. 설명하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요거는 요 겉에 부분은 다 3인 아까 했지만 3인칭 전지의 작가시죠. 요 시점이 좋은 셈. 시점.
물론 중심된 사건은 이 소설에서는 이 안에 있는 이야기겠죠. 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겪었는가, 어떤 사건을 겪었는가. 일인칭인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전 소설 아까 설명했지만 3인칭 전지적 작성이 대부분 소설 작품들. 근데 요거는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맞지 하니까 자연스럽게 1인칭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1인칭으로. 근데 이것이 고전 소설에 잘 없거든요. 만약 지금도 만약 이걸 소설 쓴다면 오 선생과 나연이는 수업을 뭐 2달째 하고 있다. 나연이가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 오 선생한테 좀 재밌는 얘기 없냐고 물었다. 오 선생은 그냥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잘까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겪었던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다 3인칭이 남았지. 그래서 오 선생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내가 뭐 7살 때 얘기였어 이렇게 하면서 소설상에서 할 수 있겠죠. 그건 1인칭인 겁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부분은 다 이 안에 내화 부분입니다. 그럼 이들이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냥 둘이 만나서 둘 다 반해서 사랑하다가 죽었다면 이거 얘기할 필요 없겠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어떤 장애물이 있었겠죠. 맞잖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는 영화 보다 뭡니까? 멜로 드라마 이거 보면 그냥 뭐 둘이가 만나서 사랑해서 뭐 결혼해갖고 애 놓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러면 그거 니 보나? 안 보죠. 그거 왜 봅니까? 맞죠? 행복한 거 두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냥 뭡니까?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겠죠. 뭐 새로운 어떤 제3자가 나타나서 둘을 흔들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누가 부모님이 반대한다든가 맞죠? 아니면 뭐 둘의 상황이 이루어져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알고 보니까 뭐 막장하면 뭐 나옵니까? 이복 남매들 맞지? 알고 보니까 남자의 아버지가 그만 그런 거 맞지?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뭐냐? 운영이 신분이 궁녀 뭔지 알지? 그렇죠. 국내에서 왕의 식구들을 모시는 여성들이죠, 맞죠? 그럼 궁녀는 물론 그렇게 궁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왕에게 속해 있는 여성들이죠. 그러니까 왕이 뭐다? 어느 날 어디 예쁘네 오늘 내 방에 왔나 해갖고 맞죠? 그리고 해갖고 그 만약 아이를 맞죠? 임신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그 국민의 상승이죠. 맞잖아. 더구나 그 만약 아이가 아들이면 더 상승이죠. 더구나 만약 원래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아이를 계속 못 낳고 있으면 맞죠? 훨씬 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뭡니까? 그냥 평생 일하다가 맞지?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특별한 경우겠죠. 왕의 눈에 든다는 것은 잘 없습니다. 물론 그럼 주선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 국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쌤 알지 겁니다. 국녀를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뭐 시험 보겠습니까? 대학교 뭐 없듯이 국녀를 이렇게 담당하는 벼슬이 있어요. 관리가 있어. 관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길거리 그 캐스팅하는 거죠.
치킨 맞아 길캐입니다 길캐. 그런데 만약 그거 되면 너 국료하면 괜찮겠다 하면 그 부모한테 가서 네 딸이 국료로 발탁됐으니까 데리고 가겠다 하면 부모가 안 돼요. 우리가 소중한데 국료 안 씻습니다. 이 되겠나? 왜냐면 국료는 왕이에요. 맞죠? 명령이죠. 왕 직접 보고한 건 아니지만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료가 된 것을 해보면 그 집안의 또 영광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국료를 양반의 딸한테 국료시키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안 되겠지, 맞지? 아무래도 양반인데 국료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민이죠, 평민. 그러니까 뭡니까? 거역할 수가 없지. 그냥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그러면 국에서 나올 수 있겠나? 나오기 힘들 겁니다. 내가 볼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대는 맞죠? 알 수 없잖아. 도시다가 어디 소식을 보낼 수 없잖아요, 맞죠? 궁에. 모르겠어요. 그건 또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그래도 부모님이나 집안에 큰 대소사는 그래도 휴가 2박 3일 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폐쇄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폐쇄적인 삶을 사는 이 궁녀들은 뭡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 없겠죠. 맞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궁녀하다가 내 이 사람 좋아하는데 나가서 이제 이 사람하고 살림 살 겁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궁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운영은 뭐다? 김진사와 맞죠?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김진사는 신부인데요. 양반이죠. 진사니까 양반. 김진사의 신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영이 궁녀인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좀 더 재밌게 만들면 궁에서 있는 어떤 궁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 궁에서 어떤 잡일을 하는 어떤 하인하고 그러면 진짜 그건 너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이 모시는 사람은 왕이 아니고 왕자예요. 왕자에게도 궁을 몇 명 주나 봐요. 수성궁이라는 것이 안평대군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이 운영이 모시는 사람이 안평대군. 안평대군이 사는 것은 수성궁입니다. 알겠죠? 아까 했지만 유행이 맞죠? 이미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수성궁 터만 남은 데 와서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보면 운영 김사 만날 수 있겠죠. 꿈에서 안평대군, 수성궁, 운영. 안평대군은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를 잘 짓는 이런 선비들을 몇 번 초대하는데 그 중에 김진사가 있었던 거고 그 김진사의 수발을 든 게 운영이었고 그래서 둘이가 첫눈에 보자마자 뿅 그 뒤에 이제 비밀스럽게 살아나는 겁니다. 막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알죠? 그렇게 김진사가 원래 궁에 들어오기도 하고 운영이 몰래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 우선 그래서 148주년 볼게요. 이제 이 정도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왜 운영과 김사의 사랑이 금지된 건지 신분에 어떤 한계가 있다. 하루는 대군이 누구냐면 안평대군입니다. 서궁의 수연을 앉아 계시다가 자고 이렇게 쭉 읽으면서 중요한 거 말씀 얘기할게요. 한자평을 보시고 시녀들에게 시녀가 이 궁녀들입니다. 온 절구를 지어서 바치자. 이게 뭐냐면 시를 지어. 그러니까 안평이 시를 좋아하니까 궁녀들에게도 뭐냐면 야 너희들도 시를 좀 배우자 해서 자꾸 시를 짓게 합니다. 시녀들이 지어서 올리자 대군이 크게 칭찬해서 말했다. 너희들의 글이 날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 오케이? 다만 운영의 시에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나 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마음이 희미하게 엿보였는데 지금 또 이러니 네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김생의 상냥문, 그러니까 김생이 김진사입니다. 알죠? 김생의 글도 뭔가 좀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이 안평대군이 뭔가 뭡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죠? 시를 가서 우리가 맞죠? 이 시의 화자는 정서가 그리움이다. 이런 거 우리가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를 보니까 자꾸 운영의 시에 보니까 운영의 시의 화자에 뭔가 그리움이 있는데 그리고 김생의 지은 글에도 뭔가 그런 게 있던데 너 혹시 너거 던진 거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의심하는 거죠. 알죠? 그래서 방금 이 말은 뭡니까? 안평대군의 의심이 담긴 말이죠.
하니까 저는 이 저가 누굽니까? 운영입니다. 이제 지금 이거는 운영이 맞죠? 이 유형한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밑에 적었어요. 운영 적고 1인칭 적었어요. 저는 즉시 안 돼. 저 유형? 운영이죠. 유형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왜 유형? 아니 여기 유형한테 얘기하는 거야? 비죠. 여기 어디 있지? 저는 여기 여기가 제일 처음이죠. 여기서 왜냐고 얘기 그렇죠. 꿈에서 만났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얘기해 준다고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유형의 꿈에 이 둘이 나타나갖고 자신들이 겪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형이랑 김진사랑 사랑이 빠진 운영, 유형, 운영 이름 비슷하죠. 운영 이 작품은 운영적이고 유형은 이제 그냥 그 꿈을 꾸는 이 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네. 별로 솔직히 영화 따지면 별로 안 나와요. 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유형은 그냥 이야기 전달자 같아요. 운영, 유형이 좀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운영, 유형. 그래서 저는 즉시 뜰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안평진이 의심하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 죽음께 처음 의심을 사게 되자마자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아직 20도 되지 않은 데다가 구름도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매우 원통한지라 목숨을 아꼈는데 근데 또 의심을 받게 되었으니 한번 죽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 그때 받을 때도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참았다 이거죠. 근데 또 의심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비단 수건을 난가내면서 목을 맴미댔죠. 알겠죠? 그러니까 안평진 의심하니까 자꾸 의심하시니까 죽으래요. 그러니까 목을 그 앞에서 목을 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목을 매는 겁니다. 맞죠? 옥수수 뭔가 적극적이지. 이때 자란 누구냐면 동료 궁녀입니다. 동료 알죠? 또 다른 궁녀예요. 주군께서 이처럼 명명하시면서 제 없는 시대로 하여금 스스로 사지로 나가게 하시니 지금부터 저희들은 맹세코 붓을 들어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저희를 의심하고 하니까 저희는 다 만약 이렇게 운영이 좀 죽으면 저희는 글을 안 쓰겠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비록 많이 화가 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로 제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하여금 저를 구하여 죽지 못하겠다. 이렇게 자꾸 안평대군이 의심한 겁니다. 그다음 뭐 상주고 그다음 밑에 이때부터 진사 김진사겠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다시는 궁궐을 출입하지 못하고 이거 맞죠? 안평대군이 그다음 김진사 모르겠나 모르겠지? 여기 맞죠? 자꾸 두지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김진사 이제 다시는 이제 운영으로 힘들어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병들어 눕게 됩니다. 보고 싶어 운영 하면서 병든 눈물이 막 흐르고 저 김진사 조금 맞죠? 조금 소심한 스타일이죠. 막 울고 있습니다. 특 보이나 특이 와서 보고 이름이 특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특이한 특은 김진사의 하인입니다. 하인 알겠죠? 하인. 뭐라고 합니까? 대장부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차마 임을 그려다가 원한이 맺혀 좀수는 여자들처럼 상심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맞죠? 남자가 뭐 이렇게 여자 보고 싶다고 웁니까? 뭐 이런 거죠 맞죠? 남성 지상주의 맞죠? 그래서 뭡니까? 밑에 보면 담을 넘어 들어가서 입을 막고 업어서 나오라 그렇죠? 그래서 나오면 누가 우리를 쫓아주겠습니까? 하니까 진사가 말했습니다. 그 계획이 역시 위험해서 성심으로 호소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특은 뭐다? 하인이니까 맞죠? 솔직히 뭐 거칠 거 없잖아. 그냥 업고 나오세요. 업고 나오고 도망쳐 보세요. 그러니까 김사 보니까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내가 가서 호소해 보겠다. 그래서 그날 밤 진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병으로 그러니까 운용도 병이 났어.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연에게 진사를 만들겠습니다. 수지 석자 정도 돌아간 후에 제가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운영이 편지를 준 거죠.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후부터는 다시 뵐 수 없으니 3생의 인연과 100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모두 끝났습니다. 만약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저승의 성나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꾸 맞죠? 안평등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운영이 뭐다? 김민사한테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이별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끊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하고 이게 중략 적어서 중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어진 게 아닙니다. 것입니다. 그걸 끊고 중략 적어서 중략. 생략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뭐냐? 이제 도리가 운영이니까 뭐냐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두 사람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죠? 뭐 이렇게 내잖아. 재물 같은 거 내거든요. 그 있잖아 심천년도인가 공양이 상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 아빠 눈뜨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냥 비는 게 아니고 뭐 내면서 비는. 그러니까 운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 있잖아. 국년이가 어느 정도 폐물이 있겠죠. 그걸 다 뭡니까? 김일성한테 주면서 이거를 부처님한테 바치고 우리 두 사람이 사랑이 이룰 수 있게 빌어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기는 궁안에 있으니까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일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특한테 맡깁니다. 근데 특이 뭐다? 그 재물을 보고 눈이 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먹기 위해서 운영과 김진사의 그 소문을 냅니다. 맞죠? 왜냐면 그 두 사람이 맞죠. 두 사람은 없어지면 자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 없애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안평대군의 기 대박이 안 되겠죠. 원래 걸리면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겠나? 왕자의 국류를 건드렸는데. 그래서 진짜 소문을 내갖고 안평대군이 기특합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은 어떻게 하나? 열받지? 역시 맞네 하면서. 그래서 운영과 함께 있던 궁녀 4명, 5명을 다 딱 뭐 알제 막 죄인들 막 이렇게 딱 형장 맞죠? 딱 맞죠? 딱 꾸락치는 거 있죠. 그걸 합니다. 이제 그게 그 뒷부분 보세요. 대궁은 있죠. 서궁 서쪽 궁궐에 운영이 있거든요. 서궁의 시녀 5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엄히 갖춘 다음 명령을 내려 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 경계하라. 맞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궁녀가 이렇게 왕이나 왕자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면 이거는 지금 반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놔두고 반편이면 이거는 뭡니까? 반역이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죽여도 되는 겁니다. 죽여서 경계는 뭐냐니까 본을 보여야 되죠. 궁녀가 이렇게 막 바람 피면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정하였습니다. 곤장 수를 해야 되지 말고 죽였죠. 곤장 알지? 네. 팍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보통 뭡니까? 열대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아니 그냥 죽을 때가 처음 겁니다. 자연한 적었죠. 그냥 죽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맞아 죽는 거예요. 맞지? 그것도 곤장 보통 어디 되어 있습니까? 엉덩이잖아. 엉덩이 맞죠? 엉덩이 맞으면 죽겠나? 엉덩이 맞으면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죠. 따뜻해지는 게 엉덩이인데. 근데 이 곤장도 쌤이 알기로는 이 곤장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곤장이 그냥 뭐 널빤지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혹시 무겁답니다. 그러니까 한 10대만 맞아도 사실은 장 골반뼈가 부서져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맞으면 한 몇십 대 맞으면 평생 못 쓸 수도 있다. 하반신. 그 정도의 어떤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평대군이 열받아서 맞지? 어디 내가 이렇게 있는데 궁녀가 하면서 죽을 때가 되다 하니까 이에 우리 5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마당에 우리 한마디씩 말 좀 하겠습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툼 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는 궁녀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궁녀 누굽니까? 은섬입니다. 남녀의 정력은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것으로 기하고 천한 것을 구별이 없이 사람은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힌 이후 그림자를 못하며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눈물 앞을 가는 거. 다르다면 역시 사실 뭡니까? 궁녀의 외로운 생활을 맞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궁녀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맞지? 뭐 왕이나 왕자가 그럴 때 보지 않으면 그냥 맨날 외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이 내 아이 열매를 깨꼬리게 던져 상상이 날지 못하게 하고 주변으로 막을 쳐서 제비 두 마리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깨꼬리나 제비가 커플로 있으면 갈라놓죠. 왜? 질투나서.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 조금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궐 담을 넘지 않는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하여 마음이 참아하지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궁중에서 깨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주군의 위험이 두려워,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이 왕이나 왕자의 위험이 두려워서 이 마음을 굳게 지키다가 말라 죽는 일뿐입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 죄 없는 저희를 사지로 보내다시니 저희는 황천 안에서 죽던 눈을 감지 못하고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궁녀로서의 외로운 삶을 이렇게 호소하고 이런 저희가 이렇게 죽는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각각 궁녀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봅시다. 우선 은섬이나 궁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말 끝에 한번 정리해보세요. 인간의 맞죠? 어떤 본성 맞지? 뭔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억압하고 있죠. 억압하는 궁중 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그 궁중 제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뭡니까? 궁중의 담이죠, 맞죠? 사회적 제약입니다. 궁궐의 담, 그 네모돼 있죠. 이 어떤 물론 물리적인 담이기도 하지만 궁녀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궁녀가 자신의 어떤 본능이나 자유를 맞죠 가로막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 제약이죠. 그다음 빛이라는 궁녀가 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저희들은 감격스러움과 두려움이 오로지 글짓기와 검은고 연주만 일삼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씻지 못한 악명은 뭐 나쁜 어떤 소문이죠. 악명이 두루 소궁에까지 이르렀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바라건대 사지에 빨리 나오고 싶을 뿐입니다. 이 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죽이라는 얘기죠, 맞죠? 왜? 이렇게 악명이 퍼졌으니. 그러니까 이 빛은 또 다르다. 은섬이 들으면 좀 왜 저렇게 그러면 내가 더 나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뭡니까? 악명이 퍼졌으니 죽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녀 어떤 본연의 자세로 얘기하고 있죠. 이 궁녀는 뭐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닐 거니까. 그럼 이제 자난이라는 맞죠. 자난 아까 그 앞에 부분에서 맞죠. 운영이 죽지 않게 도와줬으니까 아마 또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둘 중에서 은섬 쪽이겠죠. 보세요.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의 일은 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크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 참아 속이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한간에 처한 여자로서 아버지가 대순도 아니며 어머니가 이비도 아닙니다. 자, 이거 대순과 이비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좀 맥락상 알겠죠? 뭔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뭐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닌 거겠죠, 맞지?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아까 했지만 궁녀가 된다는 것은 뭔가 양반 귀족은 아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대순 이비는 그러니까 대순과 이비가 사실 뭐냐면 중국의 어떤 옛날에 왕이나 왕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남녀의 정욕이 어찌 유독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있다 말이야, 없다 말이야. 있다는 얘기죠. 우리 궁녀에게도 남녀의 정욕이 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천자인 모광도 매번 요대의 즐거움을 생각했고 영웅인 항우도 휘장 속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했는데 이건 뭐냐? 여기서 모광이나 영웅, 항우는 나오니까 천자고 영웅, 그러니까 뭔가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도 뭐다? 이런 남녀의 정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영웅이나 천자도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어찌 운영만이 유독 운우지정, 운우지정이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 나겠죠. 운우지정이 없다 하십니까?
역시 뭡니까? 자라는 운영을 두둔하고 있죠. 자라는 역시 운선과 비슷한 입장에서 운영을 두둔합니다. 그럼 두둔할 때 사용하고 있는 어떤 표현 방식이 뭡니까?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중국 고사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옛 역사 맞죠? 옛 역사를 인용하고 있죠. 그다음 누가 얘기합니까? 운영. 맞죠? 잘했어요. 맞죠? 제가 맞죠? 운영입니다. 운영도 한번 되겠죠. 주군에 있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능히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저희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거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절을 못 지켰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김진사와 사랑을 한 것이 첫 번째 죄다.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받게 되었는데 끝내 사실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거짓말이잖아. 사실은 사귀고 있었는데 이거 니 김진사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하면서 막 죽는 식으로 되잖아. 다시 다 거짓말했죠. 뭐 죽는데 진짜 뭐 죽으려고 했겠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지만 그게 두 번째 죄다. 죄 없는 세공사람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세 가지 이렇게 조목조목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면모로 살겠습니까? 만약 죽음을 늦춰주실지라도 저는 마땅히 뭐겠다. 또 자결하겠다. 이 사람 자결하는 거 맞죠? 쉽게 생각해. 맞죠? 생명은 소중한. 그러니까 자결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이 운영은 뭐다? 운영이 맞죠? 뭐 은섬이나 잘하는 뜻,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요삽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맞죠? 너무 적정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엇을 결심합니까? 자결을 결심합니다. 자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합니다. 만약 오늘 안평대군께서 마음 바뀌어서 오늘 저희를 안 죽여도 저는 죽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군은 우리들의 조사를 다 보고 나서 또다시 자한 조사를 펼쳐놓고 보더니 점차 노기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노기가 풀리면 뭐예요? 노기가 뭐예요? 분노의 기운이 풀렸다.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이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 나온 게 아니고 다 그리고 저기서 낸 겁니다. 초사가 이제 적었다는 겁니다. 보고 뭡니까? 뭐 하면서 조금 설득이 된 거죠. 너 너무 심했나? 죽이려고 한 것은? 좀 풀렸어. 더구나 플러스 소옥이 무릎을 소옥은 근데 서궁이 아닙니다. 맞죠? 서궁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노? 남궁이 있어. 남궁 있나? 남쪽에도 또 5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지난날 완사를 성내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제 의견입니다. 완사가 뭐냐면 빨래입니다. 빨래를 성 안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란이 밤에 남궁에 와서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기에 제가 그만 무성히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의 해저는 제가 제 몸에 있지 운영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빨래를 하는데 성 내에서도 시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운영이 성 밖에 나가야 김사 만나겠죠. 그래서 운영이 김사 만나게 해주려고 했잖아. 서궁궁녀 특히 자란이 이렇게 맞죠. 남궁 궁녀들한테 야 우리 이번에 저 운영이 좀 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성 바깥에서 빨래하기로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소옥이 맞죠. 그걸 도와주고 죠. 알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운영의 해주는 제가 자기 몸에 있다. 그래서 엎드려 받아건데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서 운영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 죽이다 이런 것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들으니까 안평대군이 이 궁녀들을 살려줬긴 하죠. 예상해보세요. 노기가 풀렸다고 하니까 살려줬습니다. 안평대군이 그래 아까 내가 죽이라고 한 건 좀 심했던 것 같고 우선 내가 좀 생각해볼 테니까 각자 반 가 있어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운영은 진짜 자결합니다. 죽었어.
중립적이다. 반전이가. 그 소식을 들은 김리사도 죽었어. 그러니까 남녀 중에 다 죽었어. 여기 안에. 그럼 이거 뭡니까? 두 명. 귀신이 영원이지 영원 맞죠. 그리고 끝나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 여행이 다 듣고 보니까 아 참 슬프군요 하면서 뭐 둘이 셋이 또 술 마시고 좀 이야기하다가 여행이 잠을 깹니다. 깨니까 신기하게도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적힌 책이 있는 겁니다. 자기 머리맡에. 알겠습니까? 즉, 그 이야기가 그래서 뭐 그 이야기 책을 들고 유영은 뭐 세상을 떠돌아다녔다면 끝납니다. 어때? 재밌지? 먹었죠. 이 작품은 비극적이죠. 왜냐하면 남녀 주인공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149쪽 밑에 보세요. 갈래, 염정 한번 얘기했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받는 게 염전소설이다 그랬죠. 목류소설 여기도 구우모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꿈이 나오지. 여기서 그러니까 꿈이 뭐 어떤 구우모에서 꿈이 뭡니까? 이 주인공을 깨닫게 하는 맞죠. 중요한 수단이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를 맞죠.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액자 소설 동감이세요. 액자가 얘기했죠. 내하 외화 이렇게 이야기가 안과 바깥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도 보세요. 외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내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되어 있죠. 주제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입니다. 특징도 뭐 액자식 구성, 궁중이라는 배경을 하고 있다. 시를 사용했다. 시를 사용한 게 여기는 없기 때문에 뭐 얘기할 거 없고 그렇습니다. 운영전은 매우 이거는 많이 언급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법을 잠깐 볼게요. 문법은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단어 34쪽 배워요. 34쪽 보면 오늘부터 이제 단어 품사입니다. 품사가 근데 중학교 때 배웠죠? 안 배웠지? 중1 때 맞죠? 배웠죠?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지. 한 번 배워서 다 알면 맞죠? 뭐 이거 수업이니까. 자, 품사는 뭐다? 거기 위에 보면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여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단어의 종류예요.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류할 때는 뭡니까?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람도 인간을 남자 여자로 분류하지 구분하죠. 기준이 뭡니까? 성별 맞죠? 생물학적 뭔데? 생물학적인 성 맞죠? 성별을 젠더 맞죠? 그 사회적 성이죠. 생물적 성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단어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품사도 기준이 있다. 세 가지나 있죠. 첫 번째가 형태입니다. 이건 뭐냐면까 단어가 형태가 딱 하나가 있으면 그건 뭡니까? 무슨 뭐다. 거기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겠죠. 위에 빈칸에 형태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불변하다고 합니다. 불변 들어봤지? 네. 그러니까 밑에는 뭐겠노? 불변화. 아마 이거는 밑에 거는 변하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가변하죠. 역시 아직 남아있네. 불변화가 그러니까 형태는 딱 두 가지예요. 불변화니까 가변화니까. 그러니까 기능은 뭐냐?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입니다. 알죠? 체언 간단히 말할게요. 체언은 무슨 시적이노? 네가 아는 채자. 채자 아는 거 없나? 한자 중에서 채. 없나? 신체, 체육할 때 채자 무슨죠? 몸체죠. 그러니까 체언은 뭔가 몸뚱이, 뭔가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명사대명사 수사가 있고, 수식어는 수식한다, 뭐고 꾸미는 거죠.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미는 겁니다. 관용사 부사가 있고, 독립어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가 독립된 겁니다. 감탄사가 있고 관계어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의 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죠? 조사가 있죠. 그 다음 용어는 뭐다? 용어는 사실 이 용어란 용어 자체는 용어이란 말 자체는요 용자가 그러니까 용어는 가변어가 용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고 단어 형성할 때 얘기했지만 동사 형용사는 뭐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먹다, 먹고, 먹니, 먹을 바뀐다 했잖아, 맞지? 어간어 우리가 단어 형용사 때는 어근 접사 얘기했지. 그거는 이제 파생어 만들 때고. 근데 어간어미가 있습니다. 들어봤나? 어간어미. 어근 접사, 어간어미 달라요. 어근 접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파생어를 만들 때 중심이 되는 게 어근이고 거기에 붙는 게 뭐다? 접사. 그냥 접미사 접두사가 있죠.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접사. 어간어미는 방금 봤던 가변어에서 용언에서 앞에 안 바뀌는 부분이 어간이고 뒤에 교체되고 바뀌는 부분이 어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변어입니다. 용언 동사하고 형용사가 그래서 용언 왜 용자냐? 그렇게 바뀌는 걸 활용한다 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 용자 써 용언입니다. 그럼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통 서술 역할, 서술 맞지? 채연이 주어나 목적어가 한다면 용어는 서술 역할. 이렇게 해서 기능은 5개.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의미상 몇 개입니까? 의미상 분류했을 때 숫자 셀 수 있잖아. 의미상 분류 몇 개 있나? 9개. 구품사입니다. 우리말 품사는 구품사입니다. 영어는 8품사죠. 맞지? 영어 8품사 다 얘기할 수 있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봐.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거 봐. 난 모른다. 쟤는 모른다. 이 구품사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어떤 단어 찍으면서 이게 품사가 뭐죠? 했을 때는 뭐 얘기해야 됩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보통 뭐 얘기합니까? 의미사 분류 얘기 안 하나? 이거 뭐냐면 명사 이렇게 얘기 안 하나? 체험하니까 알죠? 보통은 우리가 보통 아무 어떤 조건 없이 이거 품사가 뭐죠? 때는 의미상 분류 얘기합니다. 맞죠? 9개를 이제 하나씩 배웠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상, 기능상, 의미상 분류를 이 체계를 좀 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쪽 보시면요. 오늘 배우는 체언입니다. 체언 35쪽에 있죠. 체언은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사물이나 상태, 사건의 이름을 표시하고 명사한테 명자, 이름, 명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뭐 밑에 보면 또 다시 나누제. 근데 사실 이거는 어때 뭐 고유명사, 보통명사는 알죠? 고유명사가 뭡니까? 우리 각자 이름 다 고유명사지, 맞죠? 갤럭시 25, 갤럭시 명사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가 갤럭시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는 어떻게 맞죠? 왜냐면 그 제품 이름 아닙니까? 근데 잘못 이해해서 근데 갤럭시 막 한 개만 있는 게 무슨 많은데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죠? 어떤 고유한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 이거보다는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자립 명사가 있고 의존 명사가 있죠. 근데 자립 의존 이거 들어봤지? 언제 얘기했습니까? 형태소를 맞죠? 구분할 때 자립 형태소, 의존 명사. 의존 명사 뭐가 있다고 혹시 얘기할 수 있나? 다음에 조사. 또 뭐 있었나? 4개 있었죠. 4개. 조사, 어간, 어미, 접사가 있었죠. 4개는 다른 형태소에 붙어만 있었습니다. 맞죠? 특히 어간, 어미는 서로 필요하죠. 맞죠? 근데 뭐 좀 더 얘기하면 어간은 뭡니까? 근데 실질과 형식할 때는 실질로 가죠. 나머지 3개는 계속 형식 나고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는 형태소가 명사에 붙었죠. 그러면 뭐 자립명사에 당연히 자립명사인데 의존명사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의존명사 존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뭐 중3뿐만 아니고 내년에 고등학교부터 많이 쓰이는 어떤 문법에서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합시다. 의존명사 뭐냐? 우선 뭡니까? 명사 중에서 의존적인 거죠. 혼자 못 쓰는 겁니다. 명사 중에 혼자 못 쓰는 거 있나?
명사인데 혼자 못 쓰는 명사가 있나? 그래서 예를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컷, 컷. 컷 일단 명사 있나? 아니요. 요 문제 있지. 컷이란 말, 그럼 컷이란 말 안 쓰나? 쓰긴 쓰잖아. 네. 컷과 컷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짧은 글 읽기. 컷. 집에 가니. 집에 가니.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문장 맞지? 이런 쓰잖아. 네. 그럼 이 것이 뭐? 이 것은 하나의 단어로 가야 됩니다. 먹을 하고 것 붙여. 네 만약 혼자 만약 쓴다면 먹을 하고 것 붙이는 안 띄워. 그냥 보통 쓴다면 붙이죠.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 먹을과 것은 각각의 단어잖아. 먹을 것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죠? 맞지? 맞죠? 먹을 것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겠죠? 먹을 하고 것이죠. 그럼 이 먹을은 품사가 뭡니까? 동사. 동사죠. 오른쪽 언더. 이때 먹으면 먹다의 다 대신 의리부터 하고 맞죠? 먹을 것 이렇게 꾸미죠. 것인데 먹을 것이. 그럼 이 것은 뭐냐면 이게 이 것은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9개 분사 중에서 명사입니다. 근데 이 명사 뭡니까? 이 것은요 명사 왜냐면 뒤에 조사 것 뒤에 이거 붙지 조사 붙잖아. 보통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 조사 같은 체한 뒤에 조사가 잘 붙죠. 붙습니다. 것은 그 의점 이게 명사인데 근데 보세요. 앞에 이거 없으면 이 것이 혼자 쓸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야는 명사인데 의점 명사. 근데 이런 게 꽤 많아요. 우리말에. 네가 그러니까 나는 의식 못하고 썼지만 이미 네가 말 쓰고 있었어. 네가 의점 이런 의점 오늘 배우고 나서 그다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처음 이거 맞죠? 네 살면서 이거 무슨 말 썼잖아. 나한테 줄 것이 있어. 뭐 할 것이 있어. 공부할 것이 없는데 이거 말 쓰잖아, 맞지? 또 뭐 있습니까? 수 뭐였노?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맞지? 이렇게 수. 대. 너랑 갈 데가 있어. 갈 데가 있어. 갈 때 뛰어야 된다. 갈 데. 어떤 장소를 해야죠. 줄. 어디다 하는 줄 뭐예요? 줄. 보통 뭐 해줄. 그지 너한테 나한테 뭐 해줄래? 근데 그때는 아니고 그건 줄래는 이거는 주다 이건 맞죠? 해줄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거 먹을 줄 몰라. 먹을 줄을 몰라. 줄을 몰라. 먹을 줄 보통 근데 먹을 줄은 그냥 먹을 줄 몰라 하죠, 맞죠? 그 줄도 의존입니다. 바는 먼저 하겠다. 바. 이건 젊은 세대 안 쓰는데 뭐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써. 그때 씁니다. 그러니까 그 바하고 마디 사이에 줄 끄세요. 왜냐면 겉수대 줄 바하고 그 다음 뒤에 마디하고 성도 달라요. 마디는 뭡니까? 이건 알잖아. 마디 뭐고? 이거 뭐? 맞죠? 이거 마디 이거 뭐 합니까? 이건 다 그렇지. 단위지 맞지? 이런 것도 다 의존보세요. 의존보세요. 만약 두 마디니까 두하고 마디 띄우죠, 맞죠? 이 두는 뭐냐? 이건 나중에 이제 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디인데 두 마디죠. 그러니까 모든 단위도 있이 단위명사 하기도 하는데 의존명사예요. 마디 옆에 섬 있지? 섬은 그 아일랜드 섬이 아닙니다. 곡식 부피를 세는 단위 중에서 쌀 한 섬, 두 섬 들어봤나? 맞죠? 옛날 단위니까 맞죠?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라는 거야. 섬은 이거는 곡식의 부피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명사의 존재를 명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존명사 이거 중요해. 의존명사 별을 표한 게 아니고 요 존재가 아니라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도 보면 우선은 인칭 대명사에 보면 1인칭, 2인칭, 3인칭 있지? 1, 2, 3인칭. 요거
알죠 사실 뭐 맞죠? 1인칭 3인칭 뭔지. 이거 근데 이거 한번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1인칭인지 3인칭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화자 청자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자 청자.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하면 네가 화자고 내가 청자지. 네. 그러면 1인칭 뭡니까? 화자를 가리키기 1인칭이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뭡니까?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이 화자를 가리키기 1인칭이다. 그럼 2인칭 뭐습니까? 청자겠죠. 너 듣는 이. 그럼 3인칭은 뭐게? 화자, 청자 빼고 나머지 다 3인칭. 맞죠?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둘이가 대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1인칭이고 네 2인칭. 맞죠? 나머지는 3인칭. 이렇게. 1, 2, 3인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화자, 청자가 하겠습니까? 1인칭은 화자, 2인칭은 청자, 3인칭은 화자, 청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밑에 이 미지칭, 부정칭이라고 있죠. 이것도 뭐냐? 이것도 대명사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명사면 인칭 대명사면 1, 2, 3칭만 얘기하는데 미지칭, 부정칭 얘기합니다. 미지칭은 뭐냐면 모르는 대상을 얘기할 때. 부정칭은 거기다 의미가 있죠. 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누가 똑똑 두드린다. 그럼 내가 누구야? 할 때 누구야? 미지칭이니까 부정칭. 미. 맞죠? 내가 누구지 모르니까 뭐냐? 누구야? 누구라는 단어 대명사입니다. 누구. 근데 이 누구라는 대명사가 부정칭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내가 만약 이거다. 만약 내가 싸움에 자신 있어. 그래서 누구나 덤벼. 이때 누구는 뭡니까? 미지칭 아니죠. 아무나 와라 이거죠. 이때 부정칭. 그래서 거기 보면 미지칭에 얘 보면 누구 있죠. 부정칭은 아무가 있고. 그러니까 미지칭은 모르는 대상, 화자가 모르는 대상을 가리킨 거고, 부정칭은 좀 달라요. 화자가 정하지 않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죠? 이것도 근데 한 번씩 언급되기 때문에 우선 이런 개념 이런 게 있고 오늘 그러니까 중학교 별로 이런 것까지 안 나오잖아, 맞지? 이건 좀 고등학교 문법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거든 오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 다시 복습하고. 지시대명사 있죠.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처소, 그러니까 장소를 가리킨 대명사입니다. 이것, 그것, 저것이죠. 이게 대표 이것, 그것, 저것, 이그저가 있죠. 요 세 개도 차이가 있죠. 이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것, 그것, 저것도 딱 쓰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화자 청자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누구에 가까운 겁니까? 이것은 화자죠. 맞죠? 지금 지우개는 맞죠? 얘한테 이것이죠. 지금 이 지우개 예쁘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청자죠, 맞죠? 만약 여기서 맞죠? 이 종이컵은 얘한테 그것이죠. 지금 그 종이컵 왜 두 개요? 그럼 저것은 뭐였습니까? 둘 다 먼 거죠, 맞죠? 저 리모컨만. 저 리모컨은 네 아내가 저거라고 하겠죠. 저거 보고 이거 그거 하면 안 되겠죠. 잘했어요. 이것은 화자에게 가까운 것, 대상을 가리킬 때. 그것은 청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가리킬 때. 저것은 화자, 청자 둘 다 먼 대상을 가리킬 때. 그 다음 수사. 수사는 방금 대명사의 뜻을 얘기하는 대명사는 뭡니까? 이때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닙니다. 무슨 대자게? 대신하다 대자. 대신하다. 한번 이렇게 씁니다. 대신할 대자. 명사를 대신해서. 수사는 당연히 뭡니까? 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수사도 두 개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사는 양수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는 둘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하나나 둘은 맞죠? 뒤에 조사부째 여기 수사야. 근데 이런 수사는 양수사인데 물론 양수사 보면 1, 2, 100 이런 것도 수사입니다. 그래서 서수사 뭐냐?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쓴 거 보세요. 뭐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도 수사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는 양수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서수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체언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오늘은 어디냐? 저거는
5회 앞부분 이죠. 네. 그렇습니까? 5회 1번은 4번, 2번 3번, 3번 4번입니다. 넘겨서 4번 5번, 5번은 1번, 6번 5번, 7번은 이거 좀 5번, 8번 5번, 7번이었는데 8번 9번 1번, 10번 1번입니다. 11번 4번이고요. 12번 1번입니다. 10 이거 왜안 풀었는데요? 어? 왜안 풀었지? 왜 단어 형성인지 안 푸는데 이거 배운 건데. 왜 1번인지 보세요. 1번 뭐 새해는 접사와 어근이가 됐다. 파생이다. 맞나? 왜 아니겠노? 고쳐보세요. 1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로 고쳐보세요. 뭐가 틀린 건 새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무슨 분석이 뭐야? 새해를 더 나눌 수 있나? 아니요. 새해 더 나눌 수 없나? 새랑 있어요. 새해를 나누면 새와 해겠죠. 새라는 단어 없나? 있어요. 이제 해는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새해가 그 새해 아니가? 새로운 해니까 네. 맞죠? 새해가 우리가 해가 바뀐 거 아닙니까? 새로운 해가 왔지. 그럼 새해가 그 새해를 맞잖아. 네. 그러면 새해는 새 더하기 해잖아. 그러면 새와 해 중에서 그 새와 해가 각각 이게 어근 접사인 걸 생각해보세요. 새가 새는 아까 우리가 봤던 품사 오늘 품사 다는 안 배웠지만 새 교실, 새 건물, 새 집을 쓰이지 맞죠? 새는 관형사죠. 관형사. 그럼 이건 어근이 해는 해도 역시 해가 이 태양에 있지만 1년에도 있죠. 네. 그 해니까 이것도 어근이 합성. 새 접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죠. 뭐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그것도 새가 또 딴 데 가서 또 새로운 데 가면 접사될 수 있는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근이. 이게 맞죠? 짜증나죠?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자꾸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겁니다. 자꾸 많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예를 익히고 또 익히다 보면 또 뭐냐면 처음 보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번은 2번. 2번. 맞아. 뭐 답을 먼저 얘기하는데 자신있나 보네. 12번 답 체크했나? 왜 안 한다? 14번 4번 15번 5번. 와우, 뭐 오늘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16번 3번 17번 4번 18번 1번 19번 2번입니다. 오, 왜 이러지? 20번 1번 21번 2번 22번 3번입니다. 20은 여기인가? 여기까지죠? 또 더 푼가 이거? 25번까지. 22번까지 했는데 지금 왜 자꾸 더 푸는 건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지? 오케이 10분 남았는데 요 20번 22번 지금 적어줬습니까?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빨리 봅시다. 여기 지금 컴퓨터 사실 이거 옛날 질문에서 이거 나왔죠. 컴퓨터 이런 컴퓨터 요즘 우리가 안 쓰죠, 맞죠? 그래서 스마트폰 쓰지. 근데 뭐 기본 근데 뭐 요즘 컴퓨터를 쓰니까 첫 번째 문제니까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보다 중앙 처리 장치 CPU하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맞죠?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기억 장치로서 램, 보조기억 장치는 HDD를 쓴다는 겁니다. 이 세 장치의 성능이 컴퓨터의 전면 속도를 좌우한다. 오케이? 이거 첫 번째 문제다 보니까 컴퓨터의 어떤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두 번째입니다. CPU나 램은 내부의 미세율 사이로 오가는 전자 움직임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 재질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CPU는 중앙처리장 주로 맞죠. 램은 주기억장치제. 이게 두 개니까 고속 동작이 가능합니다. 맞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HDD가 이건 보조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어서 자꾸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걸 얘기하는데 명칭이 좀 맞죠? 이렇게 좀 명칭을 이렇게 뭐고 같은 대상을 다르게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HDD는 원형의 자기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읽거나 저장하기 때문에 자기 디스크를 아무리 빨리 회전시킨다 해도 반도체 회전 속도가 반도체보다 느리다 이거죠. 게다가 디스크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음이 심해서 전력 소모의 수를 높아진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CPU와 램의 동작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HDD 동작 속도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보다 뭡니까? CPU하고 램하고 HDD의 속도의 차이지. HDD하고 CPU하고 램은 반도체를 꼭 만드는 거, 반도체. HDD는 뭡니까? 디스크 뭐 있죠. 지금 요즘 이런 거 잘 씁니다. 하여간 뭐 그렇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HDD에 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SSD입니다. SSD의 용도나 외관 설정 등은 HDD와 유사하다. 하지만 SSD는 HDD가 자가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것이 뭡니까? 반도체. 맞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작동 소음이 작고 전력 소모가 적다. 이런 특성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에 SSD를 사용하며 전지 유지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보다는 이렇게 좀 속도가 느린 HDD의 대안으로서 SSD 이거는 반도체 쓰고 있죠. 그러니까 CPU나 램과 마찬가지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점이 있다. 네 번째입니다. SSD는 컴퓨터 시스템과 SSD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부분이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그리고 인터페이스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교환 작업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외부 장치와 SSD 간의 처리 속도 차이를 주어주는 버퍼 메모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SSD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죠. 네 가지지 맞지? 구성 요소가 인터페이스, 메모리, 컨트롤러, 버퍼 메모리 각각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이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메모리입니다. 맞지? 이 메모리를 무엇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램 기반 SSD와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 또 나누고 있죠. 맞죠? 뭘 나누고 있습니까? SSD를 뭡니까? 메모리를 뭘 쓰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문제는 램 기반부터 얘기하죠. 램 기반 SSD는 매우 빠른 속도를 발휘하는데 이것을 장착한 컴퓨터는 전원 켠 후 1, 2초 만에 윈도우 운영 시대에 부팅되는 수다. 맞죠? 이거 진짜 맞아요. 컴퓨터 키고 1, 2초 만에 부팅되는 겁니다. 다만 램은 전원이 꺼지면 저장 데이터가 뭐 사라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전원이 끈 상태에서도 SSD에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램 기반은 뭡니까? 빨리 전원피가 빨리 부팅되는데 근데 끄면 다 날아가. 이거 글 썼는데 끄면 다 날아가. 저건 그래서 뭡니까? 전용 전지가 계속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SD는 그래서 뭡니까? 램 기반보다는 플래시 메모리를 쓴다는 겁니다. 지칭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전이 꺼지더라도 기록된 데이터가 보존되기 때문에 HDD를 쓰던 것처럼 쓰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HDD도 끄면 맞죠? 여기서 이게 추론이야. HDD도 뭡니까? 꺼도 저장한 게 안 나간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를 장착한 컴퓨터는 램 기반 SSD를 장착한 컴퓨터보다 느리긴 하지만 HDD를 장착한 긴급 사양 컴퓨터보다 최소 두세 배 이상 빠른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속도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플래시 메모리 기반은 램 기반보다는 느리죠. 맞죠? 램 기반은 빨라요. 1, 2초만 될 거니까. 근데 하지만 뭡니까? HDD보다는 그래도 두세 배 빠르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까지 읽고 이제 21번 보면 이거 몇 번 했어요? 21년에 5번 했네요. 맞죠? 보인다. 아주 눈이 아주 안 나쁘고 전자를 움직여 데이터를 읽는 것보다 자기 디스크를 움직여 데이터를 읽는 것이 전력을 적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맞다고 했는데 전자를 움직여 쓰는 게 뭡니까? 데이터를 읽는 게요. 모르나? 전자를 움직여 데이터를 읽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CPU 두 번째 문단 보면 그 표현이 있죠. 전자를 움직임만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반도체죠.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 글에서 보면 반도체가 전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자기 디스크 움직이는 뭡니까? 이거는 HDD제 맞지? HDD는 두 번째 문단 보면 있지만 뭐다? 전력을 많이 쓰죠. 맞잖아. 두 번째 문단은 밑에서 셋째 줄 전력 소모량이 급속도 높아진다. 맞지? 있지? 찾았죠? 그런데 지금 HDD 대신 쓰고 있는 게 SSD고 SSD는 뭡니까? 반도체를 이용하지.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우리가 같이 봤을 때는 아가만 SSD는 뭐다? 전자를 움직여서 데이터를 읽겠죠. 맞죠?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 문단 보면 전력 소모가 적재.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두 번, 5번 판단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HDD는 전력 소모가 크다고 됐죠. SSD는 전력 소모가 적다고 됐습니다. 맞죠? 이거 확인할 수 있지? 두 번째로 설명돼 있잖아. 이거 확인 맞죠? 근데 SSD는 뭡니까? 뭘 쓴다? 반도체를 쓰죠. 그것도 확인할 수 있지? HD는 뭘 쓴다 했습니까? 자기 디스크 쓴다 했죠. 맞죠? 근데 반도체는 아까 뭐였습니까? 두 번째 문제 했지만 이게 전자의 움직임을 이용한다고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자의 움직임을 이용한다는 정보는 두 번째 문제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이걸 가져와서 뭡니까? SSP도 반도체를 이용하니까 SSP도 뭐다? 전자의 움직임을 이용한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두 문단 내용을 이어서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단에 있는 그 내용을 봐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능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두 개의 문단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5번 틀린 거 알 수 있죠. 맞지? 네. 자기 디스크 움직여 쓰는 데이터는 것이 더 적기성이 더 많이 쓰잖아. 그래서 5번 틀린 거. 2번은 HDD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한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더디다. 맞죠? 맞지? HDD의 단점 아닙니까? 아까 두 번째 문에 설명되어 있었던. 맞죠? 네. 두 번째 문장의 넷줄 보면 자기 디스크를 아무리 빨리 연결시킨다 해도 반도체의 전력을 나갈 수 없다 되잖아. 22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 우선 이런 거 보기 나오면 보기에 그림이 있으면 이게 우선 그걸 판단해야 돼. 이 그림은 지문에 뭐 한 게 있지? 이걸 판단됩니다. 우선 밑에 보면 그림에 대한 설명. 밑에 위 그림은 CPU와 램 등의 컴퓨터 시스템이 장착된 마더보드에 SSD를 꽂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게 마더보드, CPU와 램이 있는 겁니다. 이거 위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SSD제. 알겠나? 그러니까 SSD 그리고 메모리, 전지 이런 거 뭡니까? 네 번째 문단에 보면 SSD의 어떤 그런 구성요소 설명하고 있잖아. 그거 관계 있겠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1번 보기에 SSD는 D에는 컨트롤러와 버퍼메 장치가 있나 없나? 있죠.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나? 네 번째 문단 설명돼 있죠. 네 번째 문단은 SSD에 컨트롤 버퍼메 있다고 돼 있잖아. 2번 A는 SSD가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하는 부분이다. 컴퓨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이 SSD 있나 없나?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네 번째 문단 보면 있죠. 인터페이스 그거 아닙니까? 네. 맞죠? 확인했나? 네. 그리고 그림 봤을 때 A가 뭡니까? 그 지금 마더보드가 맞죠? 그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그거하고 딱 뭡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그림상에서도 그게 설명돼 있잖아. 이건 또 맞다. 그러니까 A가 인터페이스인 거죠. 3번 보기에 SSD는 전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아까 전지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 이것도 그러니까 역시 두 개의 문단 봐야 됩니다. 아까
우선은 전지를 쓰이는 것은 아까 뭐였습니까? 램 기반이었죠. 네. 전용 전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네. 일반적으로 쓰인다면 이 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 두 개 램 기반하고 플래시 메모리 기반 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편 어디 안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단어 한 개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그 다섯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런 전용 존지가 필요한 단점 때문에 램 기반 SSD는 많이 쓰이지 않아 돼 있죠. 네. 그다음 문단 넘어서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SSD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를 지원돼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1번, 22번에서 지금 나연이가 좀 어렵게 푼 게 뭐냐면 이렇게 맞죠? 하나만 한 문단 한 문장 그 내용만 봐서 이렇게 보면 좀 맞죠? 근데 이건 이렇게 맞죠? 이런 건 이제 조금 자꾸 연습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딱 모든 선택지가 다 한 문장 강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이어서 연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몇 번 됐나? 여기에서 2번 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다 봤는데 네.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하다가 2번은 왜냐면 좀 맞죠? 설명 안 된, 그러니까 그림에서 봐서 볼 수 있으니까 A가 꼭 이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2번 했어요. 뭐 이게 갑자기 다 떼어놓고 그래서 2번에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22번은 어려워. 22번이나 21번이니까 이런 거는 뭐죠? 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다음 볼 때는 이렇게 뭔가 답이 안 나면 한 문단 아니고 두 개의 문단을 같이 이어서 봐야 되는 거 이런 게 있는가 자꾸 발전해 가면 돼. 그리고 오늘도 보면 지금 내가 볼 때 한 3-4개 빼고 다 맞췄잖아. 전부 다 많이 맞추고 있고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시간도 좀 재고 있나? 시간도 좀 재보세요. 시간도 물론 아직 중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뭐 아직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근데 내년 이맘때 되면 시간을 내년 이맘때 되면 이제 시간적인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80분은 이거 다 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나이는 고민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그런 걸 실생활에서는 뭐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잘 푸는데 시간 제한 없으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다 못 풀어서 못 풀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 뭐 네가 얘기한 거는 저는 뭐 한 문제 딱 꽂혀갖고 풀어서 다 뒤를 날리는 게 아니고 다 한 번 돌고 다시 오는 거다 이런 거지 맞지?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럴 상관없습니다. 해봐야죠. 시간적인. 그러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도 지금 수업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거 훨씬 좀 더 높은 현재 요즘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풀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이거는 좀 중학생을 계산해서 좀 쉬운 버전. 우선은 꾸준히 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오늘 잘 풀었어.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